개봉선언 사용 중에 머리카락이 오염된 상황을 계산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머리 표준 머리 크기를 검색했습니다. 늘 그렇듯 드래프트 사이트라는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좌표 설정을 할 생각입니다. 머리 같은 경우는 좌우 상하 대칭되는 달걀형을 그릴 생각이기 때문에 원점을 중심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일단 정면에서 보는 XG 좌표를 잡기 위해서 먼저 얼굴 크기, 정면에서 보는 얼굴 크기를 그릴 거고요. 이게 얼굴의 정면 형태가 될 겁니다. 이 헤어스타일을 카피해서 비슷하게 그려볼 생각입니다. 정면에서 보는 그림은 적당한 수준에서 머리카락 위치를 잡을 거고요. 타원을 얼굴보다 1.5cm 더 두껍게 타원을 그렸습니다. 즉 머리카락의 두께를 1.5cm로 가정하고 그 공간을 머리카락으로 표시할 겁니다. 수정체가 받는 흡수 산량을 계산할 생각이기 때문에 눈 위치를 적당히 지정해서 그릴 생각입니다. 수정체의 중심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너무 이상해서 눈 사이 간격은 무시하고 그냥 다시 그렸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사람 얼굴처럼 보이네요. 보조선 지우고 이렇게 정면 그림은 끝났고요. 옆모습을 그릴 생각입니다. 머리카락이 아무래도 옆에서 봤을 때 그리는 게 더 나아 보여서 저 비스듬한 머리를 그려볼 생각인데요. 평면을 그린 다음에 이 평면으로 저 바깥쪽 공간을 자르는 형태,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대략 봤을 때 머리카락 기울어짐을 30도 정도 봤기 때문에 30도로 가정하고 이런 형태로 머리카락을 그려볼 생각입니다.
CAD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크기를 재려면은 이 글씨의 크기를 정확하게 편하게 지정해놔야 좀 다음에 읽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글씨의 크기를 중심으로 사이즈를 정하는 쪽입니다. 자, 텍스트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요. 이렇게 작아서 안 보일 때는 이 배율에서 적당한 글씨의 크기를 찾아서 그 값을 기준으로 세팅합니다. 이 머리 크기 기준으로는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한 크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을 기준으로 자질구레한 세팅을 합니다. 좌표는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인풋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인풋 파일을 오늘은 이 노트패드 플러스 가지고 그릴 생각입니다. 기존에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그 파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보고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참고용 인풋 파일이 있는 게 문법 같은 걸 생각해서 쓰기가 편합니다. 이 노트패드 플러스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른 파일을 창 나눠서 반대쪽에서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인 옵션들은 넣어놓고요. 지금은 모델링,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위쪽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류가 안 생길 정도만 넣어주면 되고요. 먼저 그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머테리얼을 입력할 건데 공기는 항상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몸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소프트 티슈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늘 인용하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소프트 티슈를 검색해서 여기서 제한하고 있는 이 소프트 티슈의 값을 쓸 생각입니다. 네, 소프트 티슈고요. ICRP에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 티슈의 구성이고 이 중에 광자 부분을 타이핑합니다. 머터리얼은 다 끝났고 이제 이 머리를 그려볼 생각인데요. 이번에 쓸 명령은 구가 아니라 타원 형태의 3차원 물질을 그릴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회전 타원체인데 그냥 뭐 계란 같은 형태를 그리기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LL 이라는 명령입니다. 사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쓸 건 그 회전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가장 긴 쪽 좌표와 반지름 이상하고 가장 더 얇은 쪽의 반지름 값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원점을 입력하고 저 머리 끝에 부분, 가장 원점에서 먼 부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이제 그 옆구리 정도 되는 부분 그 좌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네, 오류가 있는 거고요.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방금 그 명령, 이 EL 명령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쓰려면은 마지막 값을 마이너스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걸 안 냈네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으로 잘못 그려졌습니다. 수정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에 X, G 좌표를 확인하니 제대로 그려진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시 읽어보니 오류 났고요. 지정된 그 라인 확인해서 무슨 오류가 있나 봤더니 네, 셀 번호를 똑같이 지정했네요. 안 바꿨습니다. 셀 번호 다르게 바꿔주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로드하고 XG 좌표로 확인. 네, 바깥쪽을 좀 투명하게 해서 바깥쪽과 안쪽 계란 형태 모두 그려진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평면을 그려서 저 머리를 밑에 쪽을 없애버리고 위쪽만 남기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정확히 반대로 했고 평면 위아래를 잘못 지정해서 네, 위쪽이 유효해야 되니까 플러스를 지정했고요. 다시 확인해보고 XG 좌표 네 정상적으로 된 거 확인했고요. 이제 해야 될 건 저 자른 평면을 저 30도를 회전시켜서 비스듬하게 머리를 잘라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겠습니다. 자, 자를 수 있는 평면 만들었고요. 이때 쓰는 게 이제 지금까지 쓴 적이 없는 트랜스폼이라는 섹션인데 제가 쓸 건 그냥 단순하게 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입니다.
여기 옵션 맨 마지막에 숫자를 이용해서 M로 지정된 숫자를 이용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는 2를 쓰는 옵션을 이용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단순하고요. X축을 기준으로 30도를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주의점은 순서가 XYG가 아니라 GYX라는 점, 반대라는 점, 이거가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M에다 이 값을 넣어가지고 이걸 써보겠습니다.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0,0,0, 그리고 GYX 순서로 X축 기준으로 회전할 거니까 각도를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디그리 각도를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옵션 2 적어주면 되고요. 리로드하고 확인해보면 XG로 반대로 됐네요. 회전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30도 회전이 아니라 마이너스 30도 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리로드 하고 XG좌표 제대로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눈동자 만들면 되겠네요. 수정치 만들면 되겠네요.
막상 그려보니 눈이 너무 튀어나왔습니다. 살짝만 집어넣어야겠네요. 이건 정확한 모델링이 아니라 제 임의로 해본 거기 때문에 좀 보기 예쁘게 좀 집어넣고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모델에 대한 게 끝났기 때문에 소스를 수정할 건데요. 지금 머리카락을 선원으로 지역하려다 보니 어떤 방법을 쓸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저 머리를 둘러싸기에는 원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1번 타입을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머리카락만 지정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이 포함된 훨씬 더 넓은 면적의 선원을 먼저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선원하고 이 내가 지정한 셀하고 겹치는 것만 인정해라 라는 명령을 추가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볼륨 선언으로 쓰고자 하는 머리카락을 모두 포함할 만한 이 선언을 먼저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육면체 형태로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원기둥 형태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원기둥 형태로 지정하는 게 더 좋아 보여서 이걸로 한 겁니다. 원기둥 형태로 할 때는 X나 Y는 필요가 없고요, 필수가 아니고요, 그냥 G0와 G1 가지고 높이 지정하고 반지름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저 머리카락을 모두 포함할 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값보다는 약간 더 크게 해야겠습니다. G좌표도 마이너스 50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이 확실하게 포함되는 약간 더 여유를 둬서 더 크게 하고요. E타입 28, 즉 내장된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동위원소만 지정해주면 알아서 에너지 분율이 입력하는 이걸 사용할 때는 주의점이, 이 소스 섹션의 토트팩은 1로 항상 입력하고 이 다음에 들어가는 이 숫자가 방사 능이 됩니다. 즉 아이오다인 131에 얼마 얼마 100큐레를 여기에 입력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입력한 이 숫자가 바로 아이오단 131의 베큐렐 단위의 방사능이 됩니다. 이제 방선의 움직임, 털량 분포 확인하기 위해서 T-트랙 하나 추가합니다. 머리가 너무 작게 그려진 걸로 봐서 이 그림 그리는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았습니다. 센티미터하고 밀리미터를 혼동한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센티미터를 내야 되는데 잘못 넣었기 때문에 이제 동그라미 하나 지우고, 이렇게 하면은 1cm 간격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1mm 간격으로 그림을 세밀하게 그릴 겁니다. 그다지 크지 않으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이 그림의 분포가 아니라
흡수설량이기 때문에 이 흡수설량을 구하는 tDeposit 섹션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tDeposit에서 특별한 지정된 그 셀의 흡수설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reg reg를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셀이 몇 번인지 셀 넘버를 입력하면 됩니다. 좀 눈을 알고 싶은데 확인하기 힘드니 이렇게 분리해 보겠습니다. 노트패드 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하나의 파일을 복사해서 반대 창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건 지금 똑같은 파일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파일의 앞쪽 부분을 보면서 뒷부분을 수정하기 편합니다. 아무래도 이 MC 코드 자체가 피치 코드 자체가 앞뒤를 보면서 편집할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셀 카드 만들 때는 서페이스 카드를 보면서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능도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필요 없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네, 범위 지정 잘 됐고요. 세밀하게 그려진 거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에러는 좀 높네요. 계산량은 충분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특히 저 밑에 부분은 많이 빨갛네요. 그리고 흡수 설량을 확인하는 파일이 이 파일이고 이쪽 부분 보시면은 구했습니다. 상당히 에러가 낮네요. 보통 이 오차를 0.05 이하를 보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문헌도 있고 0.1 이하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MCMP 매뉴얼 상에서는 0.1 이하면 괜찮다 라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관례적으로 0.05까지 낮춰서 계산한 쪽이 있고요. 그냥 좀 더 이쁘게 그림 그리기 위해서 계산량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네, 기대했던 대로 에러가 많이 낮아졌고요. 전반적으로 계산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수정치만 보면 아까도 충분히 됐었는데, 자, 에러가 더 떨어졌는데 보니까 볼륨이 좀 이상하게 지정되어 있네요. 볼륨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셀 지정을 할 때 볼륨 지정을 안 했습니다. 피치가 스스로 계산을 못하고 엉뚱한 값을 집어넣네요. 이렇게 되버리면은 흡수설량 자체가 단위 부피당 흡수한 에너지인데 그게 잘못 지정이 되면은 값이 틀리겠죠. 그래서 셀에다가 직접 볼륨을 입력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 피치의 장점은 계산식을 그냥 넣을 수 있다는 거라서 그쵸, 눈에 그 부피를 구하는 계산식을 직접 입력해서 넣어주겠습니다. 네, 결과 파일을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볼륨이 바뀐 걸 알 수 있고 볼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흡수량도 달라졌을 겁니다.